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한 지 열흘 만에 대장동 특혜 관련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거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을 안아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가결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인사였다면서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내일 첫 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이 오릅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신분당선의 요금도 내일부터 최대 450원이 올라갑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최대 100만 명까지 운집할 걸로 예상되면서 여의동로 등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 됩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회복 치료 중 재판을 위해 법정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수사가 계속될 거라며 장기화하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을 혐오했고 원하는 걸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검찰은 유착을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떠나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다뤄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민간 사업자와 유착할 거라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했을 거라며 검찰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안아보고 싶다며 법정 안에서만이라도 접촉 금지라는 정 전 실장 보석 조건을 완화해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관련 혐의를 다툽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판 준비에만 6개월이 걸렸는데 무엇이 쟁점인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관련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뒤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진 끝에 지난 3월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거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에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133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도 방대한 만큼 반년 가까운 공판 준비 절차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재판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한 번 더 연기를 신청했지만 이번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을 조기에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으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 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권 분립의 현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밤에 파행했습니다. 정회 선언 이후 여당 위원들과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자 자정을 넘어 결국 산회했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이 오고 갔던 밤 상황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욕설 논란에 대해서 허위이고 조작이라면서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들어보면 욕을 하지 않은 게 확인 가능하다며 거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YTN 영상에서 XX 이거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XX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는데요. 찍지 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서군의 각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선거권이 있는 강서구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로 평일인데다 보궐선거 특성상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만큼 여야는 주말을 끼고 있는 이번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사실상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13시 기준, 오후 1시 기준입니다. 4.05%로 집계됐습니다. 13시 현재 4.05%의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3시 현재 4.05%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예,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의 선고 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 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겐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른 과실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최초 원인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 119 신고는 기본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바로 제일 중요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화려한 불꽃들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올해 19번째로 개최되는데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뒤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강북과 여의도를 잇는 주요 다리, 도로가 통제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인 이 여의도로에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다니는 20개 버스 노선도 모두 우회 운행하는데요. 올림픽대로에서 63빌딩으로 빠지는 길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원효대교 용산 방향은 오늘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로 차량 통행을 막고요. 내일은 10시부터 용산 방향 인도를 막습니다. 다리 위에서 차를 대고 구경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시죠? 안 됩니다. 한강 다리나 주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곳에 차를 세울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관람객들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 5시 정도부터 지하철 5호선, 9호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6개 버스 노선을 집중 배차합니다. 또 행사장과 가까운 여의나루역, 혼잡도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는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펼쳐집니다. 마포대교에서 한강철교 사이에 띄운 바지선에서 불꽃을 쏘는데요. 3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중국과 폴란드에 이어서 한국이 피날레를 맡습니다. 한국팀은 저녁 8시부터 30분간 문라이트 달빛 속으로라는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불꽃 드론쇼도 웅장함을 더할 전망입니다.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보이는데요. 텐트는 안 되고요. 돗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불꽃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축제 즐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에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면서 물이 얼고 서리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파주 4.5도, 서울이 9.6도, 전주 11.6도, 대구는 10.8도 등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추위는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일부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계운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17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주민 가운데 4명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8시쯤 국회 본관 앞 이 대표 단식 농성장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걸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현장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배정된 예산을 기존에 사용하던 권총을 사는데 쓰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해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으로 배정된 13억 5천만 원으로 389경 권총을 구매할 계획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을 마련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감주의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방접종 뒤 2주 정도 지나야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맞아야 극심한 유행 시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유행하기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 이제 맞추라고 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유행을 하니까 지금 맞아야 이제 유행이 극심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방이 가능하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삭가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3가 백신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요새는 접종하라고 하면 3가 4가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4가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그 고민은 이제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가장 이제 많은 방식이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워서 그걸 정제해서 만드는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걀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맞을 때 유정란 유래 백신은 못 맞는다 또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런 계란 성분을 걸러내는 부분들을 훨씬 더 소량 미량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CDC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일단 이제 달걀 알러지가 있더라도 어떤 백신이든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접종 가능하다라고 권고 지침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 어지럼증 등의 MRI 검사를 할 경우 환자가 검사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 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모집 인원의 30%는 특정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해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보장할 전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학이 사회 변화의 중추 역할을 하려면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과 사회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전공 간의 벽도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연말까지 전공 간 벽이 없는 학과를 30%까지 늘리도록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기존의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이 노선 놓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분석 결과 전해주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 분석 결과에서 원안보다는 대안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비용 대비 편익을 추산한 결과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경제성이 13.7% 높았다는 것입니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치를 만족하진 못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를 합해 투입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이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 더 증가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정도 더 늘기 때문에 1,853억 원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BC값은 원안보다 0.1, 그러니까 13.7%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안 노선의 경우에는 길이가 2km 늘어나고 설치해야 하는 교량도 11개, 터널이 3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은 3.6% 더 늘지만 편익이 17% 증가하기 때문에 BC값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된 원안은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과 똑같이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존 예타한 노선대로라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철거 보상비에만 6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예타가 시점부가 이 서울시 내부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협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 연결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는 제일 순환선이랑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걸 분석한 주체와 기간을 놓고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기존의 용역을 맺은 경동 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아서 2주 만에 내놓은 것인데요. 따라서 분석 주체와 짧은 기간을 두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이미 상당히 분석돼 있었다며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3자를 통해 검증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다음 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자들도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서 여야 간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에만 10억 원이 넘게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연구원으로 둔갑해 인건비를 타내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서 과제와 관련이 없는 곳에 썼는데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가 3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 담당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 결과 1억 300여만 원이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소프트웨어와 장비 임차 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R&D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경영악화 등으로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체들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2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41억 2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41억 8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가치가 줄어든 데다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2달 정도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 추가로 2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내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이 오릅니다. 일회권 요금도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각 80원, 50원씩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첫 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신분당선 요금도 내일부터 최대 450원이 오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며 그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만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미국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초유의 하원 의장 공석 사태를 겪으면서 백악관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CBS 뉴스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개월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북한의 무기 지원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며 푸틴과 김정은의 군사협력 논의가 이제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장기적인 무기 지원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인명피해를 입힌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an you imagine just walking to the grocery store with your kids,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it that you're going to make for dinner, and you see an explosion happen where bodies are everywhere, and it's horrifying.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He wants to give a major speech on this. There's strong bipartisan support from both chambers for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by backing Ukraine.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확실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본회의에서 브레베스트닉 전략 순항 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어제 국제기구 총회에서 국가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협약을 어겼다며 일본을 비판했고 미국과 서방은 일본을 옹호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열린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문을 연 중국 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저 터널을 통한 방류는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방류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이 세계 다른 지역 해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대표도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런던 협약과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공회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로 불리는 지도순찰대 폭행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진 이란 소녀의 어머니가 당국에 체포됐다고 이란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쿠르드족 인권단체 헨가우는 현지 시간 5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혼수 상태인 16세 소녀 아르미타 가라완드의 어머니가 딸이 입원 중인 병원 근처에서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영뉴스통신사 IRNA는 판사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적들이 가라완드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청소년과 어린이 수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총기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1,311명에서 2021년에는 2,590명으로 8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0대 미만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던 자동차 사고를 제치고 총기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위기 속에 조선인을 조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언어 독립이 필요했다. 수집한 어휘들은 방대했고 주로 방언은 방학 때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부탁해서 모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본어로 말해 선생님께 혼이 났다는 학생의 일기가 일본 순사에게 발각된 것이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연행된 교사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급습해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회원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됐고 사전 편찬은 중단됐다.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광복 후 한글이 써있는 종이 뭉치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간절히 찾아 헤매던 원고였다. 사전 편찬은 계속됐고 1957년까지 총 6번의 사전이 완성됐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오후에 들어서면서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완연한 날씨에 오늘 저는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찾았는데요.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한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화사한 국화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미 좋은 치즈까지 더해지면서 가을철 이색적인 축제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여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이벤트들이 가득해서 인지 2023 임실행 치즈축제를 시작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50kg의 대형 숙성 치즈를 만나볼 수 있고요. 대형 쌀피자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부터 유명 아티스트들의 흥겨운 공연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2023 임실행 치즈축제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오셔서 오감이 즐거운 가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가장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따스한 볕 아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22도, 대전과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나들이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 동안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이곳 임실행 치즈 테마파크를 찾으셔서 가을의 낭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